인도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나무 위에 있고 미타 나는 밑에 있다 붓다 나의 뜻이 위에 닿았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라라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게 아발로 키테스바라가 이게 나아자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일어나서 경상도 말 깃에서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곁에서 보살펴라, 봐라, 보살펴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경상도 말로.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발로키타에서 이것을 볼관자로 해석을 하고 있어 봐라.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있어 봐라 이거 아니에요. 가만히 좀 있어 봐라 이런 말이라고 이 말이요. 있어 봐라. 그래서 이 바라가 보살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발로 곁에 뭐 이런 뜻인데 스스로 일어나서 곁에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 해석을 이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뜻을 모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르마죠. 이게 조선말이라는 얘기예요. 조선 사람들 쓰는 말 닮아. 자, 내가 너를 닮는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 이 닮아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해석이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이 인도말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야, 비나야. 여기는 이거를 갖다가 이걸 율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율이냐고요. 자, 야는 이거죠. 여기 내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비나이다잖아요. 비나이다. 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비나야가 이런 뜻이라고요. 빈다란 얘기예요. 빈다. 빛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카르마. 이게 기억 발음이 저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 K 발음을 하잖아요. 고려를 코리아라고 그러잖아. 우리 고려라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마. 가르마 탄다 그러잖아요. 가르마. 그 가르마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갈랐다. 크게 갈랐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마가. 그리고 수투라. 이 조선말 다가 아가 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트라가 율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받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수트라가. 그래서 이것을 조선말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정립이 됩니다. 이게 차크라. 이거를 갖다가 바퀴, 법륜 뭐 이렇게 해석을 한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조선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니네 착하게 지내라 이 얘기한 거예요. 착해라 이 말한 거라고요. 뜻글을 제대로 알고 소리기를 제대로 알면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인도 사람들이 뜻글을 버리고 소리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말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안하다는 것이 편안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인 뭐 이런 뜻이라고요. 그분들은 위안부가 아니란 얘기를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성노예를 했던 분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위안부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라이들이고 제국주의자들이니까.
이 말은 일본 사람도 해서는, 일본 민중도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피해를 입었던, 자, 미국 사람들도 일부, 호주 사람들도 일부, 영국 사람들도 일부, 아주 적은 숫자지만 전부 이 성노예로 끌려간 분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중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끌려간 거, 그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 대통령부터 공무원들, 모든 조선 백성들의 입에서 이 성노예라는 말이 나야지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총리라는 인간이 위안부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국주의자들이 동경 대공습을 당하고 핵무기를 2발을 맞고도 착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듯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착해지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자, 왜 자꾸 살생유택, 이게 무슨 얘기냐? 살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은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있을류, 이걸 고른다는 얘기예요. 살고 죽는 것을. 그러니까 죽이고 사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이 결론으로 얘기하면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삐뚤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로 바꿀 수 있다,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똑같이 신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못 바꿔요. 이 세상이 삐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 세상은 삐뚤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할 수 있다면은, 재판이 정의롭고 민중의 입장에 서서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압제자의 어떤 편견이 들어가지 않고 민중의 입장, 백성의 입장에 서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정의롭게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사형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제도이지,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그 사형을 달하는 사람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게 안락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편히 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지금 사형 집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백성의 입장에 서서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삐뚤어진 세상에 살생유택하는 길입니다. 이 일본 성노예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일본 총리와 이런 제국주의자들한테는 비록 착하게는 못 만들어도 핵무기, 동경 대공습이 야기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가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으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전 세계의 제국주의자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살생유택. 힘을 길러야 됩니다. 21세기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백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